예를 들어서 기존의 도장에는 이 몸체에 어떤 문양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쪽 벽면에도 뭔가 새로운 미감을 좀 넣었어요. 이거는 재질이 도자기 도장이라고 하는데요. 초벌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유약을 입힌 다음에 가마에서 구워낸 거예요. 그냥 뭐 도장 목적은 아니고요. 뭐 예쁘니까 여기저기 찍을 수도 있고. Where are you from? Germany. Oh, Germany. Yeah. Oh, welcome. USA concert EXO. 여기 김연아 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팬클럽에서 의뢰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고, 이게 시진핑 주석 도장 있죠. 저거는 외교부에서 이제 방중할 때 기념품으로 제작을 해간 거예요, 직접. 그리고 폴포츠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아내분 도장하고 커플 도장을 만들어 갔어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도장은 그런 실용성에다가 이 예술성을 이렇게 접목한 그런 도장이거든요. 안녕하세요. 21세기 서예 실학자, 글씨를 파는 남자 장훈식입니다. 제가 글씨를 파는 남자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글씨를 파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져온 소품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장사꾼의 그 마인드로 즉석 경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애자를 똑같이 쓰면 그게 뭐 판본체가 되죠. 그냥 너무나 정직한, 너무나 평범한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행복이 넘쳐 흘렀네요. 자,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이 티셔츠에 지금 글씨를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글씨를 쓴다 그러면 되게 가운데 땅땅땅 이렇게 세 개, 뭐 이렇게 글씨를 크게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글씨를 쓰는 그런 티셔츠가 있죠. 무슨 대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글씨를 약간 그 패턴과 그 장식의 느낌으로 그냥 일부분에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장식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입으셔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독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고는 그냥 글씨인지 문양인지 뭐 이렇게 뭐 보시면 이제 글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자세히 보아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은 혹시 있으신가요? 많으시네. 그러면 저희가 매장 가격으로 3만 원부터 할게요. 3만 원 있으신 분. 있으시고 3만 5천 원이요. 3만 5천 원 있으시고 4만 원. 없으세요? 당첨되셨습니다. 네. 3만 5천 원. 네. 한번 입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이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여러분들한테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저는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캘리그라피를 하기도 하지만 캘리그라피로 제작하는 모든 그런
상품들을 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이런 걸 하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커온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 충청북도 충주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거기가 전기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당신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그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69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런 자연 속에서 그냥 무한대로 놀았어요. 누가 뭐 이렇게 영어나 수학 학원에 가라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낮이면 산으로 들로 바로 옆에 강도 있었거든요. 목욕도 하러 다니고 산에 뭐 열매도 따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하는 일이 한 가지 딱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 그게 바로 붓글씨였어요. 그래서 집에 붓과 벼루와 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 형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저는 저학년이었을 때 형이 그걸 사왔어 문구점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한번 해보니까 제대로 되는 거야. 형이 하면 안 되고 제가 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글씨 쓰는 걸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깜놀. 어떻게 이렇게 쓰냐 2학년짜리가. 아무튼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 실력을 가지고 받아주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일단 재수를 했어요. 재수. 대학을 그래도 좀 가야겠더라고. 재수를 했는데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서실에서 그 재수생이 신문을 봤네요.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그 다음 학년부터 서예학과가 신설된다는 거야. 서예학과가. 거기서 그냥 눈이 이렇게 둥그렇게 됐죠. 여기다. 거기 꽂혔으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군대를 갔다가 와서 좀 인간 개조가 돼서 와 보니까 서예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걸로다가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고 대학원을 가면서 이제 강사를 출강을 하고 또 그 학과를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서예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서예 학원을 시작했죠. 제 고향 쪽에서 청주 쪽에서 서예 학원을 시작했는데 제 아내도 집사람이요. 집사람도 이제 같은 과에서 만났어요. 복학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서예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서예 학원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예 학원을 한 10년 운영했어요. 근데 서예 학원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뭘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 찾아간 곳이 충무로였어요. 충무로. 그렇게 해서 뭘 했냐면 제가 이제 좀 다른 그 동기생들하고는 다른 취미가 있었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때는 컴퓨터가 그렇게 보급이 많이 된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컴퓨터를 했어요. 이 서예를 그냥 화선지에다만 쓸 거냐 아니면 이제 디지털 세계로 세상이 바뀌니까 디지털로 이것을 옮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학교 다닐 때 취미로 한 거야. 그냥 드림위버도 하고 뭐 포토샵도 하고 일러스트도 하고 그냥 재미 삼아서 이렇게 막 글씨 갖다 장난치고 이런 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막상 뭘 하려고 보니까 그게 천군만마인 거지. 아, 이걸 내가 익혀두길 잘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서 물건을 올리고 거기다가 가격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캘리그라퍼라는 길로 이제 제가 방향 전환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뭐 매출이 있었겠어요? 없지.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데 제 작품을 이제 하나씩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게 반응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간판도 예전에는 고딕체, 뭐 도로교통 표지판에 쓰는 그런 글씨체로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그죠? 근데 무슨 음식점이다, 프랜차이즈다, 뭐 하여튼 무슨 간판이 붙은 거 슈퍼마켓이다. 다 그런 고딕체, 그러니까 거의 그 서치 하나야. 그냥 하나만 끝나. 왜 그랬냐면 그때는 그냥 눈에 잘 보이면 다 된다. 눈에 일단 잘 보여야 된다. 그게 잘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딱 고딕체를 써놓으면 이 눈에는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 이게 약국이구나, 슈퍼마켓이구나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그 감성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은 거지. 아 여기가 짜장면집이면 그 짜장면의 그 느낌이 나는 글씨를 써볼 생각을 못한 거지 그때까지는. 그런 변화한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쪽을 공략한 결과 그 이제 수익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약올랐던 일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글씨를 써서 일단 디자인이나 이런 완성형 디자인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소스 제공자로서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복합체로다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글씨를 일부분의 글씨를 제공해주는 소스 제공자 이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순간에는 이 글씨가 그 상품의 메인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폰트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청빈체라는 글씨체가 있어요. 청빈체, 청빈하다, 청빈체. 그게 제 글씨거든요. 그게 15년 정도 됐어요, 나온 지가. 그 청빈체를 그 폰트 회사에서 이제 그걸 제가 글씨를 써서 납품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 들어온 것은 불과 그냥 몇만 원? 뭐 10만 원? 뭐 그냥 10만 원대 그 정도의 어떤 그 저기를 받았고 그런데 그 폰트 회사는 어떻게 돼요? 그 폰트를 가지고 그냥 영원히 수익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폰트 회사는 돈을 벌고 저같이 곰 같은 사람은 재주만 부리고 알맹이는 누가 먹고. 그런 게 굉장히 약오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완성형 제품을 만들어 보자. 성질 나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쓰면 완성형 제품이잖아. 그냥 바로 팔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동에서 그걸 시작하기에 이제 이 인사동에서 제가 이런 좌판을 길거리에 펴놓고 했어요. 이런 걸. 근데 사람들이 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작가로서의 활동 무대가 인사동이고 제가 국전 초대 작가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할 건 다 했어요. 대학 전공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 동기생이 인사동에 갤러리를 빌려가지고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전시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길 구석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근데 뭐 아예 좀 부끄럽긴 하고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장사고,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장사고, 하여튼 장사는 똑같은 장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티셔츠 말고 이제 수제 도장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인사동에서 이렇게 이걸 놓고 이제 팔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에 이제 이따가 이제 낙관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드릴 건데, 낙관이 뭐라 들어보셨죠? 낙관이라는 거는 이제 글씨나 서예를 쓰고 마지막에 여기에 뭐 이렇게 글씨를 적는 거예요. 누가 했다. 그러고서 여기다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각이라고 해요. 전각. 예, 전서 전자에다 새길 각자를 해서 전서를 새긴다고 해서 전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예 분야에서는 전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저희 커리큘럼에 그 전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전각, 문인화, 사군자 뭐 이런 서예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배웠죠, 저는. 그리고 제가 국전을 할 때 전각 분야로다가 입상을 했었고 특선도 했었고. 그래서 이거 티셔츠를 팔다가 그 도장을 그냥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도장이 도장 몸체에 어떤 그림이나 문양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나무 도장에 밑에만 뭐가 기계로 새겨가지고 그냥 찍고 그런 도장이 있었을 당시인데, 근데 제가 착안한 것은 이제 바디 몸체에다가 그 사군자나 이런 전통 문양 기법을 이 새기는 기법이 있거든요. 전각에서 그거를 한번 응용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재료가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문양을 이렇게 잘 새겨가지고 그냥 티셔츠 파는 옆에다 그냥 놔봤어요. 10개 정도를. 그랬더니 뭐 한 2-3시간 만에 이게 다 팔리는 거야. 그때 당시 3만 원씩 했는데 이거 이름 새겨주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건 저는 즉석에서 새겨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팔렸어요. 그때 어디냐면 쌈짓길 마당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또 10개, 20개, 30개. 이제 이거는 치우고. 도장만 이렇게. 했더니, 이게 또 인기가 날로 좋아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가게에서 조그마한 이제 그런 마당 말고 그냥 부스에 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부스로 옮겼어요. 조그만 나무 판자로 된 부스. 거기서 했더니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난 거지.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매출이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 예.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인사동에서 제 매장이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써야 돼요. 네. 직원들을 써야 되고 또 후배나 누굴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직원들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아이템을 제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는 직원분들이 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창업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월급을 받다가 나가서 창업하신 분들이 8명 정도 지금 8명 정도가 돼요. 예. 근데 그게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저는. 또 얘기라도 하고 가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죠, 좀.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핑계를 대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뭐 어머니가 아파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 한 달 뒤면은 어디 우리 가게 앞에 가게가 하나 또 있다든지 온라인에 또 다른 업체가 이게 또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제가 그게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저작권이라는 게 좀 더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개발 의지를 껐거든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창작을 해서 내놓고 싶어도 그 다음 날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 의욕을 꺾는 거야. 그게.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3만 원에 팔고 있으면 그 사람은 15,000원에 파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디자인도 제 디자인을 2개가 있으면 여기서 절반, 여기서 절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게 태어나는 거지. 굉장한 창의력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법령이나 이런 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이런 문화 콘텐츠 사업도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강력히 그런 걸 주장하는 거고, 그 도장을 파가지고 한 연매출이 제가 한 6억 이상 되거든요. 네. 제가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파온 도장이 5만 개 이상이 되는 것 같아. 제가 혼자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그래도 저희 회사의 어떤 장점이라면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라인 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카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업체들이 많고 그렇게 업체들이 많은데 저희 그 회사의 장점은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사실상 그 손님을 바로 앞에 이렇게 놓고 앞에 모시고 손님 앞에서 파달라는 대로 이렇게 제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져가.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걸 하면서 처음에 글씨 쓰는 사람 이렇게 하면 예술하는 사람 이러면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저기 그림 그리거나 글씨 써가지고 밥이나 빌어 먹겠냐.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게 글씨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어. 무조건 이걸 가지고서 승부를 봤어야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까지 뭐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런 어떤 오기심이 있었죠. 인식에 대한 타인의 인식, 그 오기심이 절반이에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만든 서예를 새롭게 부흥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절반, 50대 50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매출도 좀 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뭐 하여튼 뭘 하든지 계기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없어요. 요즘엔 대부분 계약을 할 때 서명으로 하고 있어서 도장 사업이 사형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잘 되리라고 생각하셨는지요? 처음부터 이게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근데 도장이 요즘에 이제 뭐 사인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사용하는 그 구매자층을 분석해 보면 그 굳이 뭐 인감으로 쓰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 프로테이지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저희 도장을 새겨가는 게 30%예요. 프로테이지가. 외국인들이 도장을 안 할 것 같죠? 그 사람들이 왜 해가겠어요? 도장을? 이 도장도 동양의 아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문화 콘텐츠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문화를 팔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장이 꼭 지금은 그 문서에 찍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SNS 상이랄지 이런 데 자기 심볼로 쓰거든요.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도 CI나 BI를 이 도장 이미지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술적인 조형이고
이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빨간색으로 딱 찍어놓으면 이게 눈에 굉장히 확 뜨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 심볼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도 사용하고 예, 여러 가지 용도는 다양하니까요. 굳이 뭐 그 사인 걱정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는지요? 굳이 인사동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난로를 팔면은 잘 안 팔리잖아요, 그죠? 몇 개 팔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게 이제 입지가 딱 맞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컨텐츠고 그런 수요 계층들이 이제 인사동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 생각해서 거기다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돼요. 조합이 돼야 돼요. 수제 도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용적인 부분하고 예술적인 부분이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괜찮았던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예술적인데 이게 실용성이 없다. 좋은 그림인데 그냥 그림일 뿐이다. 그러면 그 구매력을 예를 들면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좋은 그림인데 거기 안에 시계가 있어. 기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구매력이 상승되죠. 그런 식으로 뭔가 두 가지 이상의 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문화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런 거에 유념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서예를 하면 이 서예는 그러니까 실용과 예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실용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실용적인 거고, 예술적인 것은 글씨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그게 두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서예라는 것은 실용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을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글씨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술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문화를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글씨를 더 세상의 모든 사물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네. 네. 어릴 때부터 대학을 거쳐 평생을 서예를 업으로 삼아온 이러한 연륜은 감히 누가 흉내낼 수 없는 점이겠지요. 그래서 캘리그라프라고 하는 것을 접목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그것이 매출로 이어졌던 점은 바로 이러한 평생의 내공이 쌓였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가게 바로 앞에 제자들이 가게를 오픈하고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카피하는 이런 대목을 봤을 때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이목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신념과 더불어서 고객들이 만족할 때까지 다시 해주는 서비스와 사장님의 이런 사업 마인드가 성공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